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광화문에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월성 1호기 원전 재가동 문제를 놓고 마라톤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당장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속내가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요. 그동안의 설비 개선을 위해서 투자된 비용이 6천억 원 가까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국가 전력 수급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성 지역 주민들은 서울까지 올라와서 지금 회의장 근처에서 재가동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솔 해킹 사건도 있었고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상당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성 1호기 재가동 문제, 안전을 우선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투입된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도 고려해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문제, 안전을 우선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 등 경제적 문제도 고려해야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아름다움은 DNA로 결정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피부 DNA를 타고났든 피테라 에센스로 피부 표면 고민 극복할 수 있으니까. 타고난 아름다움 넘어설 수 있어요. 피부의 운명을 바꾸세요. SK2 피테라 에센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의에 친박계 세 사람의 의원이 약속이나 한 듯이 나란히 불참했다면서요? 네.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당내 개파 갈등이 더 불거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네. 어제 그 이정현 최고위원이 이재호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그 신년 기자회견을 비판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죠. 맞받아치면서 한바탕 설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친박 3명의 최고위원 서청원, 김울동, 이정현 의원이 공교롭게 모두 최고위원회의 불참하면서 새누리당 당내 갈등이 그 소위 말하는 KY 수첩 사건으로 인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네. 일단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 행정관의 KY 배우설 발설 의혹에 대해서 일절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역시 문제의 행정관을 즉각 면직 처리하면서 봉합 수순에 들어갔지요. 네, 그럼 뭐 조용할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뭐 김 대표와 유승민 의원에게 공개적인 유감 표시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 친이계를 포함한 비박계도 일단 자제 모드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예. 친이계 최대 모임이었던 함께 내일로는 오늘 잡혔던 신년 만찬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박계는 그 예정된 행사를 뭐 앞으로 있었던 행사를 계속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박의 목소리가 더 커져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네티즌들의 의견들은 뭐 대부분 다 부정적이거든요. 뭐 신년 초부터 집안 싸움이 가관이다. 남북이 으르렁대더니 여야가 싸우고 당내에도 갈리고 화합 소통은 말만 하는 것 같다 하면서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네. 음종환 청와대 선임 비서관 행정관이 네.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수첩, KY 수첩이라고도 하고 요새 그렇게 네. 불리죠. 이 수첩에 등장한 음종환 행정관 그리고 이준석 전 비대위원 이 두 사람이 술집에서 맞춰가지고 또 고성이 오갔다는 그런 보도까지 있네요. 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이 보도한 것인데요.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과 음종환 전 행정관이
지난 13일 밤 도심의 한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 서로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먼저 이곳에서 일행들과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던 전 행정관은 이준석 전 의원이 들어선 것을 보고 기자들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을 지르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5분여 가량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좀 험악한 소리도 흘러나왔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일행 중 일부가 음정환 전 행정관을 말리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음정환 전 행정관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후에 몇 번의 고성이 더 터져 나온 후에 음정환 전 행정관은 일행들과 함께 술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 행정관은 이준석 전 의원이 갑자기 나타났기에 같이 술 마시던 내 후배들이 화해시키려고 불렀나 해서 후배들을 혼낸 것이라면서 욕설 상대가 이준석 의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한 종편 채널은 전 행정관이 이준석 전 의원에게 언제 내가 배우라고 했나 CCTV 까볼까? 네가 종편 출연 청탁한 카톡 다 공개한다. 앞으로 방송 잘 지켜보겠다라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다면서 정치적으로 출세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줄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또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다른 평론가에게 방송에 나가지 마라, 비평하지 마라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서 이것은 십상시의 월권이다. 이렇게 행정관을 비난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안산 살인사건의 피의자. 참 끔찍한 살인사건이죠. 그런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여론이 좋지 않죠. 네. 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살인 피의자 김상훈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네. 합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9시 45분께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나가면서 뉘우치는 기색 없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취재진에게 나도 피해자다. 경찰이 지금 내 말을 다 막고 있다. 막내딸 죽은 건 경찰 잘못도 크고 애 엄마의 음모도 있다. 네.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주장해서 보는 이들의 공분을 샀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인질극 당시 경찰의 협상 전화가 자신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흥분시켰다고 말하면서 네. 경찰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김 씨와의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해온 경찰은 망신을 당하게 되겠죠. 어쨌든 김 씨의 이런 황당 주장에 경찰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티즌들은 피의자 김 씨의 비난 댓글을 퍼붓고 있습니다. 한 네. 네티즌은 흥분하면 다 살인하느냐. 네. 앞길이 창창한 여학생을 죽여놓고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는 의견을 줬고요. 네. 다른 네티즌은 이런 사건에 대비해서 우리도 외국처럼 전문 협상가를 많이 길러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연일 지금 지적되고 있는 인천의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네. 이 어린이집은 아예 그냥 폐쇄될 방침이라고 알려졌네요. 네,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인천의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이재호 인천연수구청장은 오늘 영유아 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서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 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아동 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만 시설 폐쇄가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대신 군은 시설 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네.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동 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시설 설치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군은 앞으로 학부모, 입주자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서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희망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요. 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건이 며칠 지났지만 여전히 네티즌들은 분노를 사기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예, 한 네티즌은 폭력을 행사한 보육교사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졌다고 하던데 네. 보육교사 자격증이 아니라 1급 폭행 면허를 가진 게 아니냐면서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보육교사를 비난했고요. 네. 다른 네티즌은 제발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TV로 그만 좀 보여달라. 네. 보고 있기 힘들다면서 언론의 성정성을 지적했습니다. 네. 참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문제, 안전을 우선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투입된 작업 등 경제적 문제도 고려해야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되고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안전하게 수명이 다 된 원전은 해체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가동을 계속한다면 애초에 수명을 왜 정한 건가요? 8632번님 의견입니다. 설계 수명이라 하면 성능을 30년 보장한다는 겁니다. 부품을 계속 교체하기 때문에 연장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5565번님 의견입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문제, 안전을 우선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 등 경제적 문제도 고려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어디예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2588. 한효주입니다. 초보 운전자도 베테랑 운전자도 타이어 정비만 생각해도 갑갑해지는 건 마찬가지. 이젠 T스테이션에서 스마트 케어 받으세요. 디테일하고 투명한 정비로 마음까지 케어해주니까.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네,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저녁 퇴근 시간입니다. 곳곳에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도곡시장에 있었던 화재 사고 여파 때문에 한티역 인근 도로들 많이 어렵습니다. 화재 진압은 약 2시간여 전에 끝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은 정체입니다. 설릉로가 LH공사부터 한티역을 지나 개포고교 사거리까지 시속 10km 안팎으로 지나고 있고요. 반대쪽도 영동 4교 교차로에서 한티역 구간 어렵습니다. 만나는 도곡 로가 대치우성 아파트 사거리에서 한티역 구간은 양방면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역삼로가 구역삼 세무소에서 대치 사거리, 반대쪽 휘문고교에서 도성초등학교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촌로가 외곽 방면으로 아현교차로 부근과 이대역에서 신촌교차로까지 어렵고요. 양화로가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까지 밀리고 반대쪽 서교동 4거리에서 홍대입구역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새누리당이 최근 서울시의 특혜 인사 논란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이노근 의원을 중심으로 이른바 박원순 인사검증특위 구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야당에서는 속아 웃다가 넘어질 일이라고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특위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의 이노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노근 의원입니다. 네, 우선 급한 대로 이거 먼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그 요새 김무성 대표 수첩 파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좀 시끌시끌한데 김무성 대표가 대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네, 요즘 당청 관계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영상 보기에는 비교적 이렇게 언론에 떠드는 것만큼 그렇게 시끄럽진 않은데. 아, 예. 예, 일반 의원들끼리 만나면 언론에 나오라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저도 청와대 3년 동안 근무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 비서관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첫째는 공직관입니다. 국가관하 공직관이거든요. 네.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걸 망각하고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이런 사태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네. 오직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를 바로 잡고 정치를 바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지 자기가 무슨 평론을 하고 나와서 입방아를 찍고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당내에서도 그런 분위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특위를 지금 구성한다고 그러는데요. 박원순 네. 인사검 특위. 이 특위 명칭은 어떻게 되죠? 이게 무슨 저격 특위냐. 이것도 후사꾼들이 쓰는 얘기거든요. 방송이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인사 전형이 너무 심각하다고 우리 당에서는 판단하고 또 객관적인 자료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인사 전형 의혹 진상 조사단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된 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무슨 호사꾼들처럼 이걸 갖다 저격 무슨 단체니 무슨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일단 7명으로 구성을 지금 사실상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가동할까, 네. 그리고 또 어떤 아이템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것은 사실상 저는 이것을 3년 전서부터 이 문제에서 집중 거론했기 때문에 네. 자료의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저희들이 거론하는 것은 서울시의 인사농단 행위, 농단의 종류가 인사농단, 정책농단, 예산농단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이 결국은 사람의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농단 첫째는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시장단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계약직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별정직이나 또 임기제 공무원이나 또 정무직이나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채용하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전문성과 경험성 그리고 그 분야에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여관제도 아니고 우리가 정실주의 제도도 아니고 직업공무원제 아닙니까? 네. 그런 이런 데 상당 부분 우리가 자료 입수했고 또 야당이 알지도 못하고 무슨 소가 웃을 일이니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예. 그럼 국정조사를 같이 하자. 예. 야당 나와라. 예. 그리고 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개가 짓을 노릇이라 저는 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당 부분 자료 가지고 있고 예. 저는 서울시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보를 해와요. 예. 도저히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야당은 좀 가만히 있던지 네. 그냥 공동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든지 예.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 서울시 산하에도 공기업이 많습니다. 예. 17개가 주요 공기업이 있거든요. 출연기관 내지 직접 투자해서 공단, 공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런 데 대해서 임원들도 상당 부분 뭐냐면은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그저 그냥 정치적으로 낙하산 보훈인사거든요. 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지난번 우리 저쪽 호랭이 사건 인상쳤잖아요. 서울대공원에서. 네, 호랑이. 네. 그거 누굽니까? 인디밴드 출신입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시민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런 사태가 나왔고 또 시립대 교수진 봤잖아요. 아니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 내지 또 정무수석이니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왔다가 이 사람들이 나가니까 이 사람들을 동정심이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자격이나 전문성이나 경력이나 학위가 갖춰졌다면 그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 아니 강의도 안 합니다. 강의도 안 하고 네.
저 4천만 원 내지 한 7천만 원 가까이 이걸 월급을 주고 출근도 안 해요. 가끔 나와서 얼굴이나 비치고 이게 되겠습니까? 시민들 그러면 혈세 낭비 아닙니까? 네. 바로 이런 것이 투자기관에서 아주 의례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예.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가 굉장합니다. 예. 도시기구위원회, 건축관련위원회, 사회복지관련위원회, 계약심사위원회 이런데 속속 편향된 인사들, 네. 코드 인사들 싹 집어넣는 겁니다. 예. 그건 사실상 자유롭거든요. 그 다른 계약직 공무원보다 더. 예. 그럼 이것을 결국 정책의 농단, 예산의 농단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업공무원제가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지 또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는지 네. 또 어떤 형태로 공기업이 채용 절차를 밟는지 이건 법정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정했잖아요. 지난번 시립교양단 보지 않습니까? 교양단 박 대표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을 알려져 있어요. 네. 상업적인 경영계에서는. 그러나 예술경연 또 따로 있거든요. 예술경영 학과도 있고 미국에서는 예술경영하는 사람을 그런 데는 모십니다. 그런데 네. 박 시장이 고집해서 모셔온 사람 아니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박 시장이 얘기를 하면 얘기할수록 저는 그보다 더 많은 정보, 박 시장을 감시하는 더 많은 정보를 제가 이미 취득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것이 왜 발생하느냐? 첫째는 이렇습니다. 시민 통제 기능이 완전 상실됐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NGO 단체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여권 시장이니까 뭐 조금만 잘못해도 뭐 데모하고 난리치고 뭐 기자회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완전 실종됐습니다. 그거 봤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시민단체들이 그런 기능이 약화됐고 두 번째는 그 서울시 의회가 의회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4분의 3이 세민연 쪽 인사들입니다.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뭐 같은 적이니까 상당히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끔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건 행정 통제거든요. 예.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감사관이 이게 누굽니까? 박원순 시장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지난번 농약급식 문제로 시끄러웠던 그 사람 남편 아닙니까? 광로엔 교육감 모시던 분 아닙니까? 전부 이런 코드 인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행안부에서 통제를 지금 행자부죠. 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기능이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제 지방자치가 선거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통제 기능이 네.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감사원에서 해야죠. 근데 네. 감사원이 그 방대한 업무를 전국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1차적으로 네. 우리 새누리당이지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확보한 자료, 심지어 제보한 자료 이것에 대한 확인 절차 그리고 예. 그냥 우리가 뭐 일부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뭐 대권 후보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건드리려고 그러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과 과거에 가까웠어요. 네.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제도를 또 바꿀 것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시정해야 될 거 시정해야죠. 예. 근데 박원순 시장이라고 해서 그걸 면제를 해주라는 그런 것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종방에서 흔히 나와가지고 뭐 평론하면서 양비론 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거는 벌써 3년 전서부터 알겠습니다. 행자위원회하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매년 가거든요. 네네. 거기서 매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어디다 만드신다는 겁니까? 새누리당 내에 당내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네. 활동하실 거다. 언제쯤 출범하시나요? 이거는 지금 구성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얼마 전에 국회 끝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쳐 있어요. 뭐 또 지쳐가지고 네. 지방 내려가고 네. 뭐 또 애국도 가고 뭐 정신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복귀되는 때부터 가동하려고. 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노근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청와대와 여야의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예. 더 큰 진보 정치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뭐 조그만 진보 정치 하셨습니까? 그런데 안 깨고. 예, 저희가 큰 정당은 아니죠. 네. 상당한 지 이제 횟수로 3년 차입니다. 네. 그동안은 뭐 현대적인 진보 정당의 기틀을 잡는 진보 정치 2기를 준비하는 터전을 닦는 기간이었다면요. 네.
이제는 좀 진보 정치를 더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진보 정치, 혁신된 진보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을 모아야 되겠다.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민 모임 등의 움직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 모임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진보적인 기치를 내걸고 있는 작은 정당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 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의 이 야권 중에 진보 정치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재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것은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꼭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국민 모임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 있고요. 예. 또 노동당이 있고요. 네. 또 노동운동에서 새로운 정치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또 모여 있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정동영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전 장관님과 예. 함께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크게 이제 저희는 4가지 그룹으로 보는데요. 네. 각각의 그룹의 구상들이 아직 제가 보기엔 구체화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 저희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 4군데 저희가 먼저 연락드리고 네. 만나서 머리를 맞대보겠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하고 구상을 다듬어 나가겠다.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셈이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념과 생각을 같이 하는 이들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는 이제 운동권 이념은 탈탈 털어버린 정당이 될 거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과거의 운동권, NLPD라고 얘기했던 그런 경험을 했던 당원들도 우리들 내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가졌던 문제인식과 가치관을 어느 정도 그대로 갖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당 차원에서는 옛날 운동권의 어떤 사고방식 중에 버려야 할 것을 다 버리고 예. 이제는 좀 시대에 맞게 네. 하자. 그러려면 물론 그것도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로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라는 것이 유럽의 복지국가 아니겠느냐. 네. 그것을 만든 것이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노력과 성과였다면 네. 그것을 한국에 맞게 수용해 나가자. 이런 방향을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네. 앞으로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3월달에 당 강령을 통해서 예. 그것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예. 과거 운동권 이념, 운동권적 방식 중에서 버릴 건 버려야 되겠다고 하셨는데요. 예. 버릴 게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예. 예를 들면 재벌 해체를 단순히 주장한다든가 하는 네. 것들도 있고요. 비정규직도 완전히 철폐되면 좋겠지만 네. 철폐보다는 현실적인 네.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문화도 옛날에 운동권에 폐쇄적인 문화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해 왔고요. 저희는 그런 건 이미 다 벗어 던져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야당이라고 한다면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을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하고의 차별성이라고 할까요? 예. 또 다른 점은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새정치연합의 의원들 중에도 저희 당과 함께 하실 수 있을 비슷한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당 전체로 볼 때는 저는 하나의 이념이나 지향, 이념이란 표현이 이제 운동권 이념과는 다르고요. 하나의 가치,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팀이다. 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저 야당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정치 노선의 어떤 공동의 비전을 갖고 있다든가 국가 운영의 공동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당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짬뽕 정당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예. 제가 그렇게 가끔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정책적인 노선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정당들이 출연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기대를. 저희는 그런 부분을 비교적 분명히 하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어떤 특정 이념이라기보다 우리 유럽 복지국가를 가장 모델로 삼아보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통진당 해산 이후에 정의당도 한때는 한패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으시다가 그건 아니다. 라고 이제 발표도 하셨고. 또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백령도 방문하시고요. 또 천안함 유령탑도 참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클릭 하는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보죠. 통합진보당 함께 했었었죠. 그 역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 견해의 차이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갈라선 것은 다른 것보다도 내부의 어떤 패권적 운영, 민주주의 원칙이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나온 것이 가장 큰 거고요.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차이는 아니고 그 차이 중에 하나로 이제 대북관이나 이런 데서도 대북 정책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일부러 통합진보당과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백령도 해병 부대를 방문한 것도 작년에도 심상정 원내대표가 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네. 저희는 뭐 논란이 있건 없건 네. 서해 대전이나 또는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지키다가 쓰러져간 젊은 어떤 영혼들에 대해서 추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별스러운 어떤 행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상당히 새로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날지 모르겠는데요. 예. 자,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월에는 뭐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에서도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게 좀 복잡해지겠는데요. 좀 그렇긴 하겠죠. 예. 어쨌든 저희로서는 세 지역인데요. 네. 세 지역 모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3명 후보를 모두 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할 거고요. 예. 지금 뭐 국민 모임 네. 중에서도 후보를 내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선거가 모든 정당에게 예상이 없었던 선거이기 때문에 모두가 후보를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뭐 그것과의 연대나 이런 걸 얘기하기는 좀 이른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다음 달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 대표가 선출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새 대표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무슨 선거개혁에 관한 건가요?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3대1을 2대1로 인구 편차 줄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선거구 획정. 굉장히 큰 진전이죠. 그런데 현재 현역 의원들이 스스로의 숫자를 줄이지 않으려면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취지의 역행에서 비례대표가 줄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양당 독점 구조는 그대로 되고 지지받은 만큼 국회의원이 당선되기 어려운 예를 들면 정의당이 10% 지지를 받는다 하면 10% 의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구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민의가 왜곡되고 사표가 발생하는 구조라면 안 되는데 새정치연합이 그것에 새누리당과 이렇게 타협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두고 함께 여지껏 뭐 새정치연합도 똑같은 주장을 해왔거든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해왔는데 실천으로 그것을 관철시켜내자 이렇게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동의 받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말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오셨는데 새로운 대표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대하시는 거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북한 인권법에 관한 얘기 간단히만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북한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게 다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북한 인권법이 꼭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북한 인권법 반대한다고 북한 인권 개선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의당식 방식을 찾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조인성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저는 수트를 입을 때도 청바지를 입을 때도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을 꼭 챙깁니다. 신사로 보이고 싶을 때도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을 때도 클래식 패딩 하나면 스타일이 완벽해지거든요. 조인성이 추천합니다.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당신을 잘 알기 위해 제대로 봄. 겉으로 보이는 송지름부터 속에 숨어있는 송지름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월에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월성 1호기 재가동 문제, 안전을 우선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 등 경제적 문제도 고려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